모닝 안녕하십니까. 바쁠 때는 영상 못 찍습니다. 맨날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도 한 너무 일주일 막 이렇게 쉬진 않으니까 한 번씩 찍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올렸던 네이버 SNS 연동 종료 스스로 자책골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게, 모든 검색 결과에서 전부 다 SNS 연동 종료가 아니라 보니까 환경부나 공공기관 관공서나 공식 사이트를 검색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SNS 콘텐츠의 연동을 종료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막 변화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조건 다 연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를 아무래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열심히 블로그를 하면서 인플루언서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유령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플루언서 한창 신청할 때 제가 한 5번, 6번 신청을 하고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된 사람들 활동을 제가 지켜보면은 좀 열받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초창기 때는 인플루언서를 심지어 네이버에서 초대를 했어요. 초대.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청장이 이메일로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수락만 누르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플루언서를 제법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수혜를 입은 케이스이고 운이 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죠. 당연히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단.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이런 애들은 무조건 박탈시켜야 된다. 그런 케이스가 뭐였냐면, 활동을 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진짜 글 하나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특히 여행 같은 사람, 여행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자기가 여행을 안 갔다 왔는데 모든 게시물이 전부 다 지가 갔다 온 것처럼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잘라야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인간들, 방문자 프로그램 쓰는 그 양심 팔아먹은 인간들이 정말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방문자 프로그램을 대체 쓰느냐? 방문자 당연히 높아 보이면은 협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레뷰에서 레뷰 프리미어로 신청을 해서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 팔아먹은 인간들 때문에 이런 인플들 전부 잘라야 된다. 근데 네이버는 몇 년째 가만히 있다. 그런 게 열받은 거죠. 그리고 댓글에서도 언급한 케이스인데, 인플루언서란 이유 하나만으로 원고료나 광고 글로만 도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방문자 300에서 500밖에도 안 되는데 인플루언서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문자가 높은 게 아니죠. 1000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저도 요즘에 지금 조회수 정말 안 나와요. 지금 최근에 1500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한 달에 글도 2개에서 3개 정도만 쓰는데 그 글이 모두 원고료를 받는 협찬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됐잖아요.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100%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쨌건 뭐 운이 좋았든지 나쁜지 간에 됐잖아요. 노력을 했었고 결국은 됐어. 되고 나서 원고료 받는 것만 집중적으로 한다?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도 최근에 원고료 받는 것들 거의 없다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해요. 사실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작년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이게 쉽게 되다 보니까 뭐 한두 번만에 그냥 신청해서 됐어요. 글도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 200개 정도? 200개가 안 쌓였는데 인플루언서 금방 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생각보다 쉽네? 또는 내 실력이 좋아서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글을 진짜 한 달에 한 개 쓸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하죠. 지금은 너무 잘 뽑지를 않다 보니까, 특히나 인플루언서 신청 계속 하면서 도전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열받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인플루언서 되고 싶은 사람들이 원망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너무 인플루언서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힘들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많이 뽑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 또 가뜩이나 1개월에 한번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기다려서 겨우겨우 신청하고 또 떨어지고 나서 신청하고 또 3개월, 그러다 보니까 한 4번밖에 신청을 못 하잖아요, 이번 연도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면 이게 최근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즐길 거 즐기고,
그렇다고 뭐 체험단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다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절하게 병행을 하되 그 주제랑 너무 벗어나지 않는 체험단은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원고료만 받는 사람들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에요, 진짜. 이 인플루언서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중에서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파들이 다 갈려 있어요.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여행 인플루언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그 단톡방이나 크루들이 있어요. 그럼 뭐 서로 싸우고 아주 찢고 먹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해외 팸투어나 이런 것들 자기네들 고인물들만 맨날 정해서 가고 신입 인플루언서들은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많고 막상 인플루언서가 됐다 해서 인생이 달라지거나 엄청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되자마자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아무 차이 안 났습니다. 방문자 수가 높아진다? 애드포스트 광고료가 더 들어온다? 그런 거 없어요. 차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막 역제한도 해보고 이리저리 막 광고도 뿌려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자영업자 카페나 이런데 사장님들 지금 제가 인플루언서인데 이렇게 혹시나 도움 원하시면은 저희가 광고 해드리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뿌렸어요, 저도. 그리고 각종 여행사나 뭐 그런데도 그냥 이메일로 보냈어요.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우리 소개 자료 막 보냈어. 답장 안 와요. 그런 식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게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글 쓰면서 기회가 되면 인플루언서 신청해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막상 인플루언서 되잖아요. 되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내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좌절감도 느끼고, 근데 또 아주 가끔씩은 그런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돈도 벌고 이러면은 또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글 쓰다 보면은 맨날 밀려 글이. 키워드 챌린지 없는 글들은 상위 노출되기 힘들거든요. 특히 저 같은 그냥 일반 준체 블로그는. 그럼 또 최저가 블로그에 대해서 이게 너무 한계를 느끼고 좌절감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서 그나마 스마트 블로그 밀어주니까 스마트 블로그로 계속 간다. 약간의 비중을 많이 바꿨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최적블이 100% 이긴다 해서 지금은 스마트 블럭이 있기 때문에 한 그래도 7대3 정도의 비율로 준체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징징대면서 타령만 하면은 이게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좀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저처럼 네이버 블로그 관련해서 영상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준체불 있나요 혹시? 그분들 중에서 다 최적불 아닌가요? 그러면 좀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최적불로 2만 불, 3만 불 나온다, 애드포스트 100만 원 넘게 번다, 또는 무조건 상위 노출 되니까 자기대로 그냥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알려주잖아요. 좀 궁금합니다. 저도 내가 만약에 최적불이었으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로직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회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저처럼 그냥 일반 서민 출신의 블로거에서 이렇게 영상 찍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최적화 블로그가 너무 불공평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그러면은 준체 블로그가 나중에 성공할 수,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러냐 나중에 조금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들 노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하게 블로그 글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욕하고 싶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최적화 블로그야. 최적화 블로그인데 활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제일 안타깝고, 그 최적화 블로그를 약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고단가 키워드들 상위 노출되는 것들은 전부 다 최적화 블로그가 어차피 다 먹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일반 개인 블로그들도 있겠지만 상업성 블로그 또는 어떤 기업에서 아니면 사업자가 키워드를 노리기 위해서 돈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넘게 주고 산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생태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블로그 입장에서는 그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몇 년 동안 구축이 되어 온 거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글만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뭐 불평불만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 얘기를 꼭 오늘 해드리고 싶었고, 네이버 요즘 주가도 엄청 떨어졌더만 지금 거의 최저가를 달리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라인 사태가 한동안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 자, 오늘도 1일 1포 하시고, 저도 맨날 노는 것 같지만 기본 1일 한 3포 4포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워드프레스 포함해서
좀 많이 쓰면은 1일 5포까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10포 이상 씁니다. 그 정도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막 저처럼 미친 듯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개만이라도 써봐라. 글쓰기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2개, 3개 쓰는 것도 어렵지 않다. 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